100세 시대에 팔팔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한만나 시간에 미래셋의 고문으로 이루어가 있는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의 재무적인 상담을 도와드릴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저녁 8시 30분에 제꼭 구독자 여러분들 모시고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 되겠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가 박상미입니다. 요즘은 가족상담으로 제가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20년 가까이 가족상담하면서 이 고민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성인이 되고도 20, 30대가 되어도 육아가 안 끝난다. 이런 고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 봉양 너무 힘들다. 독박 봉양 때문에 제가 고통스러워요. 이런 상담도 많습니다. 오늘 부모 자식 관계의 해법 제가 무료 상담으로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요. 제가 가족 상담의 모든 게 담겨 있는 제 책 2분께 보내드리고요. 또 무료 상담 오늘은 무려 5분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셀코TV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혜택이 있으시죠? 채널 고정하시고 저랑 자식과의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자주 싸웠고 아버지가 나르시시스트, 속이 좁고 자기 말이 다 맞다는 분이십니다. 현재 저는 피자 가게를 운영 중인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게 바로 옆에서 오랫동안 치킨집을 운영하십니다. 자연스레 옆에 있으니 간섭은 물론 욕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출퇴근 시간과 쉬는 날을 제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섭이 저도 너무 싫지만 싸우지 않기 위해 참았습니다. 저는 피자 가게를 차리기 전에 부모님의 치킨집에서 배달, 홀서빙, 전화 주문 등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당연히 쉬는 날도 없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고요. 그때 아버지는 항상 밖으로 도시고 음주운전, 노름 등을 하며 돈을 다 잃으셨습니다. 정말 저는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으며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 같은 상황이 또 있을까요? 어머니는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계속 참아라 하시네요. 34년째 돌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또 아드님의 마음을 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네요. 자, 피자집도 내가 차렸고 부모님 치킨집도 내가 차려드렸다면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요. 부모님이 치킨 가게 차리셔서 아드님과 함께 운영하셨고 피자집을 부모님이 차려주셨다면 조금 다른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가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아버지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치킨집에서 아들 먹여 살리다가 그리고 피자집까지 차려서 아들의 사업을 내가 만들어줬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내가 아는 치킨집보다 내 아들이 하는 피자집 더 잘 되길 원하시겠죠. 근데 아버지께서 만약에 차려주셨고 아버지가 내 아들을 종업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종업원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아버지 음주운전은 잘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노름하신 거 이것도 잘못하셨습니다. 근데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내 배우자가 나한테 화내는 건 이해돼. 그런데 네가 왜 나를 비난해? 너는 계속 내 도움으로 살아가면서 34년째 독립하지 않는 아들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도 내가 생각할 때도 아빠 말이 맞는 부분이 많아. 너는 아빠보다 근무 시간이 짧아. 그리고 우리가 너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 근데 네가 아빠한테 계속 이렇게 대들면 우리 진짜 큰 싸움 난다. 그러니까 아들아 너도 독립해서 장가 가야지. 그러니까 참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녀는 와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34년째 돌아버릴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34년째 독립을 안 하고 사업체를 차려줘도 지 마음대로 하면서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우리가 이 나이에도 치킨집 나가서 문 열고 밤늦게까지 고생하는데 저 녀석은 지 마음대로 문 열고 닫고 이런다라고 또 통곡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저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심하다고요. 그리고 이 피자집 제가 차렸다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게 훨씬 더 크다고요. 이런 사안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1시간 상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이 차려준 피자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 정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때까지 나에게 해준 경제적 자원이 좀 큰 상황이라면 부모님 마음은 이럴 수도 있다. 참고해 주시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1시간 동안 들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네. 아유, 내 육아는 언제 끝나나요? 어머, 혹시 이 치킨집 부모님이 보내오신 사연은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은 어쩌면 손자를 볼 법한 나이에 저는 아직도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취직도 하고 독립하겠다며 나간 아들이 이까지 좋았어? 나가야지. 나가고 영영 이제 이 나간 상태에서 결혼해야죠. 그런데 최근 생활비가 많이 든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째였을까? 같이 안 살 때는 보고 싶기도 했는데 다 큰 아들이 다시 집에 들어와 챙겨주려고 하니 저도 힘이 듭니다. 아들 말로는 요즘 자기처럼 집으로 다시 복귀한 동료들이 많다더라고요. 야, 언제 결혼할 거냐는 말에 집 구할 돈이 있을까요? 라고 한대요. 아들도 불쌍하지만 내 인생도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머니, 아들 하나도 안 불쌍해요. 애들은요, 받아주는 부모가 없으면요, 자생해서 잘 삽니다. 그런데요, 자꾸 받아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부모가 있으면 자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요, 자꾸 받아주면요, 시집장가 가서 부부싸움 하면 당장 와요. 당장 와서 며칠씩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요, 부부 사이에도 도움 안 됩니다. 우리 엄마는 늘 다 받아줬는데 당신은 왜 다 안 받아줘가 부부싸움의 불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독한 마음 끊고요, 어머니 그 애통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좀 참으면 안 될까요? 제가 볼 땐 아들 하나도 안 불쌍해. 엄마가 불쌍해요. 엄마 언제까지 육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온 이 아들에게 기한 정해주고, 아들아, 네가 빨리 나가야 돼. 네 둥지를 만들어. 내 둥지에 들어오지 말고, 내 둥지에는 아빠랑 엄마가 살게. 네 둥지를 만들어. 이렇게 빨리 내보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댓글 쓰세요. 저희가 상담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요즘 이 상담 되게 많아요. 자, 이분요, 진짜 마음 아파. 저는 40대 후반의 미혼 여자입니다. 현재 우울증 약을 복용한 지 1년 반이고 의사 선생님이 때론 엄마 같기도 한 우울증의 모범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남동생과 함께 삽니다. 남들보다 3배 넘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부모님 곁을 못 떠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노쇠하고 기댈 곳은 나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절호의 기회에 왔어요. 가족과 멀어지셔야 합니다. 가까운 곳으로 분가하세요. 가까운 곳으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나가세요. 내가 사고 싶은 이불 사고요. 내가 꾸미고 싶은 공간 예쁘게 꾸미고요. 우리 계속 젊을 것 같죠? 내가 내 친구라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져요. 예. 그리고 저도 막내인데요. 제가 저희 엄마랑 평생 살고 있거든요. 부모는요, 만만한 자식에게 평생 기대려고 합니다. 근데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내 부모님들이 80대, 90대, 그리고 100세 넘게 사실 수도 있어요. 걸을 수 없고 진짜 누워서 지내셔야 될 때, 그때 진짜 자식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 아들은 부모님 모실 수 없어요. 그때 내가 마음의 힘도 있고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부모님을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나를 보살펴야 될 때예요. 40대 알코올 중독 동생을 보살필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쓰러지시거나 이러면 누나 아빠 쓰러졌다, 누나 엄마 쓰러졌다, 전화할 수 있는 남동생이 그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을 주세요. 그리고 누나가 없어야 이 동생도 정신 차려요. 착한 누나가 살림 다 하고 착한 누나가 돈도 벌어오고
계속 착한 누나가 너도 돈 벌어야지, 술 끊어야지, 그래야 너도 장가가지, 계속 이런 누나가 있으면요, 누나 믿고 이 인간은 절대로 자립갱생 할 수가 없어요. 정신 차려요, 친구. 우리요, 요새 저도 40대 후반 되니까요,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하루 만에 했을 일을요, 이제 일주일 동안 하게 되고요. 어떤 날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눈물이 나요. 지금은 내 몸을 보살펴야 될 때입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은요, 운동하는 시간만큼 내 수명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가까운 데로, 누나, 엄마 쓰러졌어, 아빠 쓰러졌어, 이러면 30분 내에 올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요, 우리 인생 길어요. 연애하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우선 연애부터 해봐요. 내가 3명이나 먹여 살려야 되는데 누가 날 보고 장가 올까? 아무도 안 와요. 근데 독립하세요. 예쁘게 꾸미세요. 운동하세요. 나를 보살피세요. 그리고 정말 가끔 집에 가세요. 가끔 집에 가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리고 죄책감이 들면 좀 간식이나 음식 좀 더 해다 드리세요. 나한테 죄 짓고 있잖아요.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때문에 나한테 죄 짓지 맙시다. 저 이분은 상담권 드릴래요. 연락하세요. 제가 더 독하게 저희 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보고 3분께는 무료 상담, 그리고 5분 드릴까요? 그래요. 오늘 기분이다. 자식이 제일 고통이야. 그리고 독박 봉양 고통이에요. 5분께 무료 상담 드리고요. 2분께는 박상미의 가족상담소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건강입니다. 나를 챙겨야 내 새끼도 내가 보살필 수 있고, 나를 챙겨야 부모님이 더 노쇠해지셨을 때 부모님을 챙길 수 있다.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